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디 PD가고파님이 더 빅스쿨 게시판에 증권사, 5월 은행, PB 일반 행원을 목표하고 있는데 라고 사연을 올리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이디가 PB가고파, PB로 가고프답니다. 학교 직어국 전공 학점은 상경계열 복수 전공입니다. 3.859요. 어학점수 5픽 IM1. 자격증은 AFPK. 경력사항은 새마을금고의 재직, 일반 공기업 인턴, 수상 경력 없고요. 대외 활동, 경제 동아리 1회. 계획 20대 후반입니다. 어학 자격증, 경험 모두 부족하다 느끼는데 자소서 쓰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NCS도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채용 시즌에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류에서 탈하는 경우도 많아서 스펙에 집중하고 다음 시즌을 노려야 할지 지금 채용에 집중해야 할지 방향성을 잡기가 힘들어서 글을 올립니다. 자, 입사 희망 회사와 직무는요. 시중은행, 증권사 PB입니다. 자,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없는데 네. 자, 어떻죠? 네. 보니까 이 상경 계열의 복수 전공을 했고요. 현재 새마을금고에 재직 중이고 또 증권사, 은행, PB 행원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건쌤이 전반적인 스펙 한번 점검해 주시죠. 저는 이분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사실 재직 중인 거가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네. 간에 새마을금고도 결국에는 금융권에 속해 있고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일을 해본 것만큼 큰 스펙이 있을까 싶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행원을 준비하는데 나랑 같이 신입으로 면접 보는 친구가 이미 현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분이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이해도도 남다를 수밖에 없고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에서 어필하는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큰 스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계획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학 점수라든지 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 재직 중이니까 그런 현실이 부딪혀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본인이 그렇게 어쨌든 이직을 희망한다라고 한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일단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충됐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새마을금고가 나쁜 조직은 절대 아니거든요. 네. 좋은 조직이고 실제 일하는데도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요. 다만 아마 한계점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새마을금고에서는 환전을 못 하죠.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퇴직연금 가입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공제 사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방카슈랑스라는 업무도 따로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한계점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이게 이직을 희망하실 텐데 그러면은 그런 한계점들을 돌파해서 시중은행에서 일하고 싶다 오늘 혹은 증권사 PB로 일하고 싶다라고 했으면 그 면모로 준비했던 내용과 노력들도 이 스펙에서 보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PB가 프라이빗 뱅커인가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쪽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시즌 채용 시즌 겪으면서 필기에 집중할지 자소서에 집중할지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서류 탈락 경험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건 뭐로 봐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뭐 필기 시즌에는 필기를 준비하는 게 맞지만 기본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 촬영 프로세스에만 집중한다면 스펙은 또 언제 쌓냐? 아니면 지금 일도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시즌, 비시즌 이런 얘기들이 애매해져 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채 개념으로 해서 200명, 300명씩 뽑았는데 지금은 뭐 우리은행을 예시로 들더 하더라도 수시 채용으로 이제 전환을 했죠. 그리고 내년에 되면은 이렇게 100명 단위로 뽑는 게 아니라 10명 단위, 20명 단위 뭐 이런 식으로 뽑으면서 좀 더 많이 채용을 주기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인 즉 이 필기 시즌에만 집중을 한다, 뭐 채용 시즌에만 집중을 한다, 뭐 스펙을 따로 준비한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게 통합적으로 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준비랑 이 필기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보시는 것보다는 같이 한 흐름으로 보고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스펙 쌓기를 병행하라고 하셨는데 현재 이분이 재직 중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스펙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재직 중인 사람들한테 제일 좋은 스펙은 뭐 재직 중이다라는 걸 어필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기대감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재직자들을 신입으로 왜 뽑을까라고 본인이 면접관 입장에서 혹은 인사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뭐냐면 다른 일반 신입들과 달리 일단 현장에 투입했을 때 바로 뭔가 아웃풋을 낼 수 있고 일을 좀 더 잘하겠거니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주는 것이 사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마
수신이라든지 여신, 그러니까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예금에 대한 이해도는 남들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재직자로서 보여지는 면이지만 반대로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거는 PB가 하고 싶다라고 했지만 실제 금고에서 달아본 거는 공제 사업밖에 없다. 네. 즉 그냥 보험의 일종만 판매를 해봤다. 그리고 펀드는 판매해보지 않았다. 네. 외환도 관리해보지 않았다. 이런 측면들이 사실은 엄청 크게 문제가 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내가 극복해서 뭔가 더 노력을 했다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이분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면에서 사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격장이 AFPK밖에 없다라는 거는 네. 조금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산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노력을 무엇을 했냐라는 거는 비춰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현업에서 바로 투입됐을 때 뭔가 아웃풋을 내겠다, 대단한 생각이 든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실제 판매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 베스트하거든요. 사실 현업자들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 존재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일단 학생 신분에서는 시험을 못 봐요. 네. 그리고 그거를 취득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만 펀드를 팔 수 있고 판매를 팔 수 있는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사실 이렇게 이 계약직으로 은행에서 근무를 하거나 혹은 새마을금고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 금융권 종사자들만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격증부터 취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펀드 투자 자문 인력 혹은 파생 투자 자문 인력 혹은 이제 아무래도 공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새마을금고 자체 내에서 공제 관련되어 있는 시험이 있지만 그거 외에도 보험 관련해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같은 이 판매 자격들을 취득해 놓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걸 취득해 놓고 나면 분명히 면접 가서 어필하기가 굉장히 수월할 거예요. 어떤 얘기냐? 뭐 가자마자 저는 바로 현업이 투입되더라도 어느 정도 아웃풋을 낼 수 있고 네. 판매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좀 얘기를 하면서 다른 이제 일반 대학생 출신의 신입들과는 차별화되어 있는 점을 더 강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주신 부분만 좀 보완을 하면 이분이 또 걱정이 서류 합격률이었잖아요. 좀 올라갈까요? 일단은 전 기본적으로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증권사 PB 같은 경우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증권 투자, 뭐 자문 인력 같은 것들도 취득을 해야겠지만 이런 것들을 취득하면 현직자 출신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본인의 서류 합격률을 올릴 거라고 기대감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에서 그냥 일을 잘할 것이다라는 그 단순히 한 가지로 이직 사유로 선정을 해서 시험을 보고 혹은 면접을 지원하고 하게 되면은 결과가 꼭 좋지만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차별화된 요소는 맞지만 우리는 지금 이분을 뽑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지금 당장에 일을 잘할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향후 10년, 20년, 30년을 은행과 함께 할 사람을 뽑을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고민도 같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본인은 시중은행에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 증권사 PB로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30년 후에 본인의 미래를 그린다면 어떤 모습을 보일 건가요? 사실 그거에 대한 답을 보여줄 만한 어느 정도의 경험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자격사항들이 좀 병행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를 들자면은 네. 저는 이제 어학 성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은행권에서 어학 성적을 왜 얘기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은행의 미래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은행이라는 곳은 레드오션화 돼가고 있는 국내 시장으로만 한정지어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은 이제는 위험한 요소입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인구수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근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국내에 있는 체류하는 외국인 거주자 수는 증대되고 있고 많은 시중은행들이라든지 PB가 해외 글로벌 IB 창구라든지 아니면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대형 시중은행들과 경쟁을 지금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런 신입들한테 바라는 점은 나중에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진짜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은행들이랑 뭐 JP모건이면 JP모건 아니면 뭐 웨스트팩이면 웨스트팩 이런 분들과 경쟁을 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겠냐? 너는 차별화되어 있는 전략을 취할 수 있겠냐라는 거에 있어서 가장 시작점이 사실은 어학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은행들이 이런 어학 점수에 가점을 주고 있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오픽 IM1은 절대 뭐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차별화된 요소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현업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만 다른 신입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이 가점으로 오픽 IH 이상을 받아놓고서는 지원했을 때 비교 우위를 했을 때 사실은 어디가 더 유리할지 어디가 좀 더 일을 잘할지에 대한 고민이 어쩔 수 없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어학 성적을 취득하는 거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에 고급 자격증을 한번 추가해볼 생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AFPK 본인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 현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학생 출신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취득하는 자격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좀 더 보여질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투자자산운용사 같은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아무래도 금고에서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금고에서밖에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외환 관련되어 있는 지식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충하기 위한 CDCS라든지 아니면은 전 세계적인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격증, 국제 FRM 같은 자격증들을 취득한다면 정말 이제 이분은 왜 이런 사람이 신입으로 지원했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금상첨화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게 되면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격증 취득이 일하면서 동시에 병행하는 게 쉽냐? 네, 사실 뭐 맞아요. 아마 저도 그렇고 여기는 아나운서분들도 그렇고 사실은 뭐 일하면서 동시에 공부한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당장에 시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현업에서 필요한 자격증 외에 디지털 자격증 정도는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시로 ADSP 같은 자격증이 있는데 네. 이런 ADSP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내가 좀 차별화된 요소로서 디지털 역량도 함께 보여줄 수 있고 난이도도 쉽기 때문에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분에게 조언 한마디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새마을금고에서 이직을 결심했다라고 해가지고 이 방송이 나간 직후에 뭐 금고에서 여러 사람들한테 너 나갈 거니라고 질문을 할까봐 조금은 걱정이 되는데 네. 그거는 사실 뭐 여러분들 사실 직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동반자잖아요. 만약에 내가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좀 더 나은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좀 더 나은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도 중요하고 좋은 직장은 맞지만 내가 PB라는 엄청나게 좀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따라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진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 두 번째 잡다방 사연 만나볼 텐데요. 아이디가 오징어 게임 같아요, 이거. 네, 미음 맞죠? 네, 네모님이 더 믹스쿨 게시판에 어학 필기 고민이라고 사연을 올리셨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아이디 미음님의 네,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인서울 하위 비전공 학점은 3.5고요. 어학 점수는 오픽 IM3, 중국어 HSK 5급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보면 외환 전문역 1종을 가지고 있고요. 경력사항은 시중은행 창구 계약직 1년 반, 금융공기업 인턴 1회 경력사항입니다. 수상 경력은 없고요. 대외 활동은 경제 관련 동아리 1회, 경제와 관련 없는 동아리 및 대외 활동 5회 대외 활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은 어학 그리고 자격증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입사 희망 회사 직무는 시중은행 일반직 행원 개인 금융이라고 네, 입사 희망 회사 직무를 적었습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요. 기네요. 안녕하세요. 어학 자격증과 필기 공부 사이에서 고민이 커서 글을 남깁니다.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우수 면접자가 돼서 신한은행 필기는 확정된 상태고요. 필기 약해서 NCS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곧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채용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토익도 만료되고 오픽도 낮아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현재 저는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비전공자 20대 후반이고요. 취준 이후에 우리은행 서류는 올 상반기 특별 채용 제외하고 전부 붙었었는데 지금은 토익이 없고 오픽도 낮아서 불안합니다. 필기 공부에 시간을 쏟기에도 부족한데 그래도 시간을 내서 오픽을 IH 이상 취득에 도전을 하고 우리은행, 국민은행에 지원할지 아니면 그냥 현재 스펙으로 지원하고 신한필기에 쏟을지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양질의 유튜브 콘텐츠와 도서, 페이지 운영으로 취준생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마지막 문장이 특히 좀 기억에 남네요. 시킨 것도 아닌데. 예, 역시 은행하면 우리 또 건쌤이잖아요. 전반적인 스펙 어떤가요? 저는 일단 이 얘기부터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포함이 되는데 상반기 때 이제 우리은행이 특별 채용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채용을 실시했거든요. 네. 근데 그 채용을 실시했던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이제 그 채용 비리 사태로 인해서 취업을 했던 친구들이 퇴직을 하면서 네. 거기에 빈자리를 채워주는
요소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공헌으로 다시금 이제 국민들에게 다가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는 접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이 분야는 사실 우대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사회 취약계층한테 먼저 더 많은 기회를 줬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탈락했다는 이유 자체를 어쨌든 이번에 채용 목적 자체가 사회 취약계층을 좀 더 먼저 우선 선발하겠다는 거였기 때문에 내가 뭐 상반기 때 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주눅들거나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중은행 창구 계약직 1년 반이나 있고 금융권 공기업 인턴도 했고 네. 거기다가 중국어도 할 줄 알고요. 오픽도 뭐 성적은 이렇게 뭐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지만 IM3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네. 외환 전문력 1점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뭐 여러 방면으로서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경력, 경험 측면은 앞서 제가 금고 얘기한 거랑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계약직은 아무래도 할 수 있는 일이나 내용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필할 것이 많다라는 것도 분명히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 있어서는 경험적으로 내가 탄탄하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오픽 IM3 뭐 나쁘진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오픽 IM3도 그렇고 중국어 HSK 5급도 그렇고 사실은 본인도 아실 거예요. 애매하다. 약간 애매하다. 학점으로 치면은 4.5 만점에 한 3.4 정도 느낌의 성적이다. 이거는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야 라는 이야기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환 전문력 1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1, 2종이 동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통은 대부분 다 1, 2종 동시에 시험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1종만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또 아쉬운 약간 반말이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도 이런 계획에 있어서 내가 어학이나 자격증이 좀 부족하다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필기시험 시즌은 이미 종료가 되었을 텐데 이런 사연을 가지고 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사연이 조금 이제 되긴 했어요. 아마 이분은 면접에 지금 진행 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대부분의 이제 지금 취준생들이 이런 고민과 비슷한 고민을 해요. 나 이번에 지금 비전공자인데 필기에 올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언제 뭐 자소서는 쓰냐, 언제 스펙을 쌓냐. 앞에 있는 금고 친구야 사실은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이 사실이겠지만 네. 사실은 NCS나 이런 필기시험 공부랑 뭐 다른 거랑 병행한다라는 거를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거는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필요성이 있어요. 뭐 아나운서 분들께서도 자주 우리 NCS 문제 풀어보시잖아요. 그거 하루 종일 20시간 동안 잡고 있다고 해서 실력이 늘까요? 안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기초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거지 네. 어떻게 뭘 암기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 관리하는 연습과 많은 문제 유형을 겪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 막 코레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LH라든지 막 이런데 천하제일 NCS 경진대회에 나가서 실제 내가 지금 현재 전국 단위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 있는지를 평가해 가면서 스스로의 좀 이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하지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NCS의 시간을 쓸 시간과 스펙 쌓기의 시간을 쓸 시간을 양분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전공 시험이라는 것이 사실상 조금씩 없어지는 추세인 것도 사실이에요. 뭐 대표적인 예시로 이분이 이제 신한은행 필기가 확정되는 상태라고 했는데 신한은행이 이번에 SLT라는 신한 리터러시 테스트라는 새로운 테스트를 또 도입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 NCS 말고 뭘 봤냐? 디지털 역량 평가를 했거든요. 그럼 이게 디지털 역량 따로 공부해야 되냐? 실제 문제를 살펴보면요.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지점장님이 어떤 상품에 대해서 한번 마케팅을 해봐라 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니? 라고 했을 때 뭐 보기가 옆 대리에게 물어본다. 두 번째가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한번 기억해본다. 뭐 세 번째가 과거에서 본 지점에서 이루어졌던 비슷한 종류의 마케팅 내용을 살펴본다. 와 같은 문제가 나왔거든요. 혹시 정답을 맞춘다면? 저는 3번. 3번. 왜일까요? 그 1번은 뭔가 좀 뭐라지 의지가 좀 없어 보이는 느낌이고 2번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혼자 기획한다고 해봤자 이게 아예 방향성부터 잘못 잡으면 답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가장 무난한 3번. 네, 맞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테스트라는 것 자체가 네. 논리적 사고와 데이터의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안에서 일단 새롭게 창출하는 것들이 분명히 디지털 역량인 거고 이거는 고민을 하게 되면은 공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인 측면에 네. 있어서 접근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백날 붙잡고 있어가지고 실력이 는다?
아니라 이거는 사실 현업에서도 인턴을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진짜 상식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회사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회사원 입장에서 생각을 네. 하고 디지털 역량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말 그대로 코딩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왜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진짜 여러분들한테 기본기를 물어보는 기초 소양 지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 시험에서 이 당락이 NC에서 이루어지 이 SLT라고 친다고 한다면 디지털 역량에서는 거의 고만고만했겠지만 NCS에서 어느 정도 당락이 좌우됐던 건 사실이에요. 다만 그 당락은 대부분이 결국에는 어느 시간 범위 내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정확도를 가지고 풀었는지에 주안을 뒀을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오랜 시간 동안 소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관리와 철저한 정확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NCS는 그럼 꾸준히 해나간다고 치고 또 이분은 어떤 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우선순위로. 저는 이제 가점 요소 확보가 좀 가점 우선순위일까 싶습니다. 네. 뭐 본인도 이게 알기 때문에 이제 계획상에서 하고 싶은 말에서 필기 공부에 시간 쏟기도 부족한데 그래도 시간을 내서 오픽 IH 이상 취득에 도전을 하고 우리은행 국민은행에 지원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픽 IM3 사실은 아마 고민이 될 거예요. 실제 서류를 지원했을 때도 이걸 쓸까 말까 진짜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쓸까 말까 고민이 된다는 거는 본인 스스로도 이게 경쟁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물론 HSK 5급은요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사실 HSK 5급은 쓰시는 것이 맞지만 영어 성적은 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중은행들이 글로벌화 돼가고 있고 해외로 진출을 가속하고 있기 때문에 가점 요소로 활용하는 만큼 더더욱 이 다음 시즌에는 더욱더 이런 어학적인 역량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어 성적은 꼭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필기 시험이 거의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면접에 도입이 됐을 텐데 면접이 잡혀 있다 할지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스펙 준비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사실 뭐 취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잘 될 거라고 믿어요. 다만 항상 제가 취준생들한테 하는 한 가지 조언은 취업은 리스크 관리라는 거를 꼭 강조하고 싶어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이게 사실 2차 면접까지 갔다가 떨어지면요 12월 말쯤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모의고사를 다시 준비한다? 근데 당장 상반기 채용은 2월에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1개월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변화된 모습을 바탕으로 다시금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과 어떻게 보면 채용 프로세스와 준비 과정은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면접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면접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를 더 추가하는 게 좋을지 어떤 스펙을 쌓는 게 좋을지 좀 현실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어떤 스펙을 현실적으로 쌓으면 좋을까요? 사실 이분이 지금 네. 현재 고민이 되는 거는 시중 창구 계약직 1년 반이라고 했는데 1년 반 동안 하고 있다는 건지 끝났다는 건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금고 친구랑 사실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분들만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들을 미리 취득하는 것이 그리고 난이도도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취득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썼다라는 거는 계약직이 만료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본인의 지금 지원하고 싶은 직무와 부합하는 자격증들을 우선적으로 취득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시중은행 일반직 행원 개인금융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개인금융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따는 자격증들을 예시를 든다면 PB라면 AFPK나 투는사. 근데 만약에 개인금융이 아니라 기업금융으로 좀 나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신용분석사나 지금 현재 외환전문역 1종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종 같은 것들도 취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거 내가 지금 아무래도 개인금융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시중은행 창구에서 일했던 거나 아니면 금융공기업에서 인턴했던 거나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거에 있어서는 뭐 기업금융이 유리하지 않을까 고민이 막 왔다 갔다 된다. 그럼 일단 다 모르겠다 하면 어학 성적부터 취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영어 성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유효기간이 2년이죠. 네. 그래서 오픽이라든지 토스라든지 오픽을 기준으로 치면은 IM 그리고 토스를 기준으로 치면은 레벨 7 이상을 받아놓는 것이 내가 현실적으로 그런 수시 채용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 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게 필기 시험은 점차 축소되고 있어요.
뭐 우리은행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은행은 아예 필기 시험을 없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CS랑 병행해 간다. 뭐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그게 조금씩 여러분들의 부담감이 덜어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시 채용이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취업 시즌과 비취업 시즌이 나뉘는 게 아니라 취업을 하면서 동시에 내가 준비해야 되는 스펙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를 꼭 아시고 내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중에 지원하는 과정 중에서도 계속 쌓아가야 되고 늘려가야 되는 역량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 좀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은행 선배답습니다. 우리 건쌤 가을 남자 은행 선배답게 마지막으로 또 조언도 해주실 수 있죠? 네,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역량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이제 아무래도 문돌이들, 저 같은 문돌이나 문순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역량이 뭐지? 실제로 이번에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서도 본인이 가진 디지털 역량은 무엇이냐? PT를 발표할 때도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발표할 때 나아갈 때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거기에 너가 어떤 부분을 기여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스펙을 쌓기가 끝난다라고 한다면 내가 디지털 역량을 쌓기 위해서 ADSP라든지 SQLD 같은 자격증들을 추가로 취득하고 관련된 프로젝트를 한두 개씩 진행해 보는 것이 나중에 내가 수시 채용으로 지원할 때도 디지털 역량을 어필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로 사료됩니다.